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자동차주들이 어제 반등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의 판매 부진에 원화 강세 부담이 겹치면서 주가 약세를 이어오던 자동차주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판매량이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기아차는 5.8%의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현대차는 2.14%의 오름세 보였고 현대모비스는 1.99% 오르면서 장 닫았습니다. 5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량이 성장세 기록하면서 투자 매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자동차 업종의 주가 하락으로 저가 매수 기회가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해외 시장의 부진과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불확실성 등으로 코스피 지수 하회했습니다. KRX 자동차 지수는 5월 한 달 동안 10.2% 떨어진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3.7%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에 미국 시장 재고 감소와 판매 성장이 확인되면서 하반기 주가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RX 자동차 지수는 6월 들어 2거래일 동안 5.9% 상승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시장의 점유율 하락으로 내리막길 걸었던 현대 기아차 실적이 하반기부터 개선세 보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저효과와 신차 판매 호조가 맞물리면서 판매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현대 기아차의 출하 판매가 회복되고 환율 기저도 낮아지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낮은 기저와 인센티브 하향 안정화로 증익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됐던 대로 오는 12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등을 돌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지수는 2450선을 넘기며 강세를 나타냈고 이내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상승세는 한반도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힘을 보탰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됐던 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기관은 548억 원, 외국인은 177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91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36% 상승하면서 2447.76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87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선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1,335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518억 원, 기관은 596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65% 후퇴하면서 877.44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 업종별 마감 흐름인데요. 업종별로는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2.96% 급등한 음식료품을 비롯해 은행, 운송장비, 철강금속, 기계 등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3.77% 급락한 의약품 업종을 비롯해 건설업, 종이목재, 전기가스업 등은 내리막을 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엇갈린 방향을 가리켰는데요. 우선 현대차는 2.14% 오른 14만 3천 원의 장을 마쳤고 포스코, KB금융, 현대모비스도 큰 폭의 오르막을 탔습니다. 특히 LG화학은 화학 시장의 회복 신호가 관측된다는 금융투자업계 기대감에
7.72% 급등한 36만 3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물산 등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마감 흐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약, 기타 서비스, 유통 등이 2% 넘게 빠졌으며 건설, 일반 전기전자, 운송장비 부품, 디지털 콘텐츠 등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운송, 출판 매체 복제, 통신장비, IT 부품 등은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업종들은 대부분 내리막을 탔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54% 내린 9만 8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신라젠, HLB, 메디톡스 등 제약 바이오주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LG화학, 삼성 SDI, KB금융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OCI, SK하이닉스, 현대차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LB, 펄어비스, 에코프로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카카오엠, BH, LNF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카카오엠, 신라젠, 삼천당제약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이달 말 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면서인데요.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8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배럴당 1.5달러 떨어진 75.29달러로 장을 끝냈습니다. 이는 5월 8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 10개 비오펙 산유국들은 지난해 초부터 일 180만 배럴의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를 이행해 왔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이 원유 감축은 이후 40% 이상 유가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WTI는 1.6% 하락한 64.75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지수들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훈풍을 탄 고용시장에서 비롯된 미국의 경기 낙관론이 글로벌 무역전쟁 등 각종 악재들을 누른 것인데요. 시가총액 1, 2위인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갈등 우려가 지속한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5월 고용지표의 영향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굳건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진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72% 상승하면서 24,813.6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0.69% 오른 7,606.46포인트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45% 상승하면서 2,746.87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유럽 주요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유 협상의 주도권을 쥔 러시아 증시는 급등했는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 불안 완화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에서는 또 다른 우파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반EU 움직임을 보여 향후 경제동맹 개혁의 필요성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푸시 지수는 0.51% 상승했습니다. 7,741.29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는 0.14% 상승한 5,472.91포인트에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7% 상승하면서 12,770.7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04% 상승한 2450.80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0.5% 좁은 하락폭 보이면서 876.94포인트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양장 시장에서 동시호가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대장주 종목이죠.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00원 오른 51,2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5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143,5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지수 변동 없이 352,5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500원 떨어진 235,500원 선에서 거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롯데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00원 떨어진 58,300원 선에서 거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롯데칠성입니다. 전일 대비 13,000원 떨어졌습니다. 현재 162,9,0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변동 없이 329,5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오리온홀딩스 역시 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지수 변동 없이 24,9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풍입니다. 현재 6,000원 떨어진 808,0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1,303,0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653,0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동시호가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오쇼핑인데요. 전일 대비 0.27% 하락해 600원 떨어진 221,2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400원 올랐습니다. 현재가 19,25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서울 반도체입니다. 현재 250원 오른 21,8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SM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지수 변동 없이 42,1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ICT입니다. 전일 대비 70원 올랐습니다. 현재 7,16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동선은 현재 전일 대비 50원 올랐습니다. 25,9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CJ ENN입니다. 전일 대비 0.11% 상승해 100원 오른 92,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전일 대비 300원 올랐습니다. 현재 175,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53,0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호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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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4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유럽 정정 불안이 완화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12일로 확정되면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주요국의 무역 갈등 우려가 여전한 데다 남부 경협주들의 약세 전환으로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8포인트 오른 2,447.76으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운송장비, 은행 등이 2%대 상승을 기록했으며 금융업, 보험, 화학 등이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이 각각 3.77%, 3.31% 내렸으며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종이목재 등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정부의 반도체 가격 담합 조사 소식에 각각 0.39%, 1.75% 내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2.14% 올랐으며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각각 1.99%, 5.8%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5월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122만 5,518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달 31일 열린 감리위원회에서 감리위원 8명 중 4명이 분식회계를 지지했다는 소식에 7.2% 급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7일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3.83% 올랐으며 LG화학이 7.72% 상승 마감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역시 각각 4.02%, 2.71%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물산과 네이버, LG생활건강 등이 하락했습니다. 호텔신라가 장중 13만 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PC 삼립이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10.96% 상승했고요. 남부 경협주로 주목받아온 현대시멘트와 대오AL, 성신양회 등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국보와 웰바이오텍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33개 종목이 상승했고 40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개장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78포인트 내린 877.44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IT 종합,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이 오른 반면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등이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3.54%, 2.95% 하락했습니다. 신라젠이 4.27%, HLB가 6.32% 하락했습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제넥신 역시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펄어비스와 포스코캠텍 등이 올랐습니다. 에스모가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14.93% 급등했습니다. 에스모의 자회사 NDM은 이날 서울대 스마트 모빌리티 랩과 자율주행 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무상증자 소식에 15.31% 상승했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남북 크루즈 사업 추진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상장 이틀째인 현대사료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였고요. 남북 경협주로 분류됐던 대아TI와 에코마이스터 그리고 삼표시멘트 등이 내렸습니다. 방탄소년단 수혜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던 키이스트와 소리바다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SAT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618개 그리고 533개입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3.1원 내린 1,071.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카페24입니다. 카페24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20만 원 선에 근접했습니다. 6월 코스닥 150지수 정기 변경에 편입이 확정되면서 최근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연구원은 솔루션 개발 등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적 비용이 크지 않아 향후 매출 고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기대된다며 높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이지만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과 강력한 이익 개선으로 주가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카페24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페24 전일 대비 0.28%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17만 5,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사업의 빠른 성장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란 증권가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사업의 빠른 성장을 발판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올해 투자 회수기에 진입하면서 연간 연결 영업이익 632억 원을 달성하고 작년보다 1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과거 2%대에 그쳤지만 영업이익률 20%에 가까운 화장품 사업이 가세한 영향으로 올해는 5%대로 올라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84% 내렸습니다. 현재가 17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3분기 전지와 정보전자 최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날 교보증권연구원은 석유화학 부문의 스페셜티 호조에 따른 실적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석유화학 시황에 따른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보다는 3분기 최성수기 진입에 따른 전지와 정보전자 실적 개선 모멘텀이 석유화학 실적 부진 리스크를 압도하며 가파른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어서 LG화학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 전일 대비 0.55% 상승했고요. 현재 36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는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에 역시 상승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e스포츠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타 영상 장비를 이용해 승부를 겨루는 것이라며 아프리카TV는 인터넷 게임이 열리는 대회와 게임 방송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올림픽 평일회가 리그 오브 레전드와 클래시 로얄 등 6개 종목을 아시안게임 시험 종목으로 채택하고 e스포츠에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게임 방송을 하는 회사 트래픽 증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TV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전일 대비 1.29% 파란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49,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상승세 속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 증시 상승의 배경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304.59포인트 올라주면서 22,475.9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회담의 불투명성이 해소가 되면서 투심 위축이 완화됐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만 각권지수입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전장 대비 160.42포인트 오르면서 11,109.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어제 뉴욕 증시의 강세와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후퇴 등으로 투자 심리가 한층 좋아지면서 3거래일째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6.05포인트 올라주면서 3,091.19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다만 일본에 비해서 중국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1.5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2,448.9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2.97% 역시 상승했습니다. 현재 880.5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업종별로 혼조세입니다. 상승세 큰 업종부터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의약품 업종이 1.41%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업종들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진제약 종목이 1.8%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세에 반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의약품 업종들입니다. 한편 대원제약 종목이 1.01%가량 올라주면서 1% 초반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만 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대원제약 종목입니다. 국제약품도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94%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3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셀트리온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0.94%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1.13% 오르면서 개장했고요. 현재 동일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6만 9,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강세입니다. 0.94%가량 역시 올라주면서 2% 가깝게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2,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업종입니다. 0.91%가량 올라주면서 어제의 상승세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종목이 0.94%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우리은행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16,1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이 오늘 0.94%가량 올라주면서 1%대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는데요. 16,0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행 종목입니다. 한편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0.72%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까운 업종지수의 상승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종목이 1.32%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9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1,6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동반 강세입니다. 0.76%가량 올라주면서 1%대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다소 주춤한 모습 보였던 한국전력 종목이지만 오늘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3,1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업종도 오늘 오름세에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0.49%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켠 모습인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증권 종목이 1.35%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이 강세입니다. 1.29%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7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교보증권도 현재 강세입니다. 0.99%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1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20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어제의 상승세 반납하고 있습니다. 1.91%가량 내려주면서 2% 가깝게 하락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 종목이 차익 매물에 하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8.58%가량 주가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는데요. 186,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부산산업 종목입니다. 역시 현대시멘트 종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5.75%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5%대 중반의 약세 시연해주고 있는 현대시멘트 종목입니다. 현재가는 64,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석유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가는 227,000원 보여주고 있는 한국석유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쌍용 양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급락하고 있는 쌍용 양회입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38,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3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3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59,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오늘 강세입니다. 0.78%가량 올라주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4,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35%가량 주가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낮아졌고요. 142,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상승세가 큰 코스닥 시장입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2.0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옥쇼핑이 현재 1.67%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3,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25,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방송업종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67%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업종 지수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엘넷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2.53%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 주가 상승했고요. 4,4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3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1,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출판 매체 업종이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의 업종지수 상승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메이즈가 오늘 강세입니다. 4.99%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4.14%에 어제 개장했었고요. 210원 정도 오늘 주가 더 올랐습니다. 4,51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WFM이 오늘 강세입니다. 1.87%가량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1.22%가량 주가 빠지면서 업종 지수의 하락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4.9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급락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14,2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멘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5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4% 가까운 하락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3,285원의 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NM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2,3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92,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 업종들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7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가까운 하락세에 시연해주고 있는 메디톡스입니다. 5,9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76만 5,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M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전장 초반을 보내고 있는 카카오 M입니다. 현재가는 85,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73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90억 원, 그리고 17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33억 원 사주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억 원, 그리고 20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471계약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818계약, 그리고 441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하반기부터 콘텐츠 판매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중국향 콘텐츠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동결됐던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콘텐츠 판매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 아티스트들이 중국 온라인 방송이나 음원 차트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예능 프로그램 판권 판매도 잇따라 성사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로 예정된 상하이 TV 페스티벌에 한국 공동관이 2년 만에 재오픈하고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 그리고 CJ ENM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한류 컨텐츠 계약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하반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텐트폴 작품 편성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최대 기대작인 미스터 선샤인은 7월에 방영이 예정돼 있고요. 제작비는 400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과 글로벌 OTT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 방영한 도깨비의 경우에는 50% 내외의 매출 총이익률 기록한 바 있습니다. 4분기에는 또 하나의 텐트폴 작품이죠.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향 판권 판매는 하반기 중에 가시화될 가능성 높다고 리포트는 짚어줬고요.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역시 2편을 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은 상저하고의 흐름 보일 전망이라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리포트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기존 대비 18.2%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는 연초 대비 65.7% 상승하면서 양호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에는 텐트폴 라인업 편성과 콘텐츠 확대가 본격화되는 점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6월 15일 코스닥 150 편입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 환경 또한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네, 올 하반기에 텐트폴 라인업이 편성이 되면서 매출 성장세 기대가 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전일 대비 0.37%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10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농심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하반기 다크호스입니다. 리포트는 농심의 2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연결 매출액은 5,468억 원, 영업이익은 24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고성장과 기저효과가 국내 저성장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지역인 중국의 외형은 15.9% 확대가 기대됩니다. 2017년 3분기에 단행했던 가격 인상 효과가 유효한 가운데 기저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영업이익 역시 1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프로모션 집행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수익성도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액은 4,563억 원, 영업이익은 164억 원이 전망되는데요. 국물라면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은 분기라고 합니다. 또한 비용 효율화 노력은 지속되지만 라면 판매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실적 전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2분기부터의 실적 개선은 해외가 견인을 해줄 전망입니다.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중국 매출액은 하반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15.8% 전년 대비 감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여파였는데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올해 중국 매출액은 12.8%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의 인지도 감안해 봤을 때 매대 회복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국내 상황은 어렵지만 반전 가능한 상황입니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라면 2위 사업자 오뚜기가
7일부터 순후추와 식초 그리고 당면 등의 가격 인상합니다. 인건비와 물류비 등의 상승 감안해봤을 때 하반기 라면 가격 인상도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의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국내 라면 점유율의 경쟁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 45만 원 유지해줬습니다. 2018년 BPS에 1.4배의 멀티플 적용했다고 밝혀줬습니다. 견조한 수익성 개선세와 식음료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반등을 근거로 매수 관점 유지한다고 리포트 내용은 짚어줬습니다. 네, 올해 해외에서의 성장세도 예상이 되고요. 국내 업황도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해 볼 만한 농심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농심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심 현재 전일 대비 0.72% 상승한 35만 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농심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놓은 제일기획 종목 리포트입니다. 지속되는 호실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전체의 실적 전망치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먼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시작으로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 연결 매출 총이익은 2,769억 원, 영업이익은 579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2분기 본사 매출 총이익은 7.5% 증가한 778억 원이 기대되고 지상파 TV를 앞세운 전파 매체의 반등과 BTL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광고주의 광고 선전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띠고 있습니다. 해외 실적 역시 견조한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분기 해외 매출 총이익은 8.4% 증가한 1,991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핵심 지역인 유럽이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짚어줬습니다. 6월에 시작되는 러시아 월드컵이 큰 호재라고 하는데요. 유럽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에 가까운 성장이 기대됩니다. 중국 역시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펑타일을 앞세운 중국 매출 총이익은 6.5% 증가한 56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합산 영업이익은 958억 원까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A를 통한 비유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배제한 추정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는데요. 하반기 핵심 지역은 중국이라는 조언까지 더해준 리포트입니다. 작년 하반기 중국 매출액 총이익은 4.3% 감소한 1,202억 원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중국의 외형은 기저효과 덕분에 7.7에서 10%까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이론적으로 가장 강할 시기는 4분기라는 조언까지 있습니다. 본사의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모멘텀과 배당 매력이 부각될 전망인데요. 여기에 대형 M&A까지 더해지면 2019년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에 리포트는 목표 주가 26,000원 유지해줬습니다. 12개월 선행 EPS에 22배의 멀티플 적용한 수치인데요. 빠른 수익성 개선과 중국 반등 본격화, 그리고 60%에 달하는 배당 성향을 근거로 매수 관점 유지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올해 실적 개선세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4분기에 주가가 강한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제일기획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일기획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기획 현재 0.25%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2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기획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오리온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2분기에도 순항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입니다. 견조한 주가 흐름 힘있게 이어나가지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2분기에도 오리온은 여타 음식료 업체 대비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소 불확실한 대외 변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베이스와 최근 시장 침투가 지속 중인 중국에서의 신제품 효과가 맞물리기 때문인데요.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증가에 2017년 구조조정 효과가 더해져 이익 개선은 외형 회복 속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신제품 출시에 따른 추가 매대 확보를 감안한다면 현재는 영업실적 회복 구간 초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여타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주요 제품 중심의 가격 인상 또한 영업실적 추가 개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성장 분석에 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내수 시장에서도 신제품과 익스텐션 제품 확대에 따라 시장 성장을 상회하면서 지배력 회복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은 국내 스낵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흐름은 장기적인 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짚히고 있는데요. 베트남 또한 기존에 보였던 고성장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레버리지 효과에 따른 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등 높아진 이익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까지 리포트는 제시해 줬습니다. 한편 1분기 영업실적은 중국 탑라인의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이 더해진 마진 개선 가시화였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향후에 사드 기저효과와 신제품을 통한 시장 지위 회복이 외형 정상화로 이어짐과 동시에 이익 레버리지 효과까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실적 및 모멘텀 측면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는 판단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신제품의 시장 안착을 통한 추가적인 매출액 성장이 더해진다면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밸류에이션 안정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합니다. 성장률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는 여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까지 제시해준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견조한 성장세와 추가적 매출액 성장이 더해질 가능성까지 보여주면서 빠른 성장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오리온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리온 전일 대비 1.73%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4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온 종목에 대한 리포트의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KTB 투자증권은 호텔신라가 중국 화장품 소비와 동반 성장하는 면세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신규 책정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텔신라 현재가 현재 보합권에 머물면서 지수 변동 없이 12만 6,500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5일 KTB 투자증권은 호텔신라가 중국 화장품 소비 증가의 최대 수혜자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쇼핑과 신규 브랜드 런칭이 늘어나며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주링 및 바링호우들에게 국내 면세점이 중요한 유통 채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면세점 매출을 견인해온 웨이상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점 이용객이 증가하며 면세점 알선 수수료 경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농심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5일 농심의 국내외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 46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농심의 현재 주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14% 좁은 상승폭 보이면서 500원 오른 3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외 모두 이익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라며 라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1분기 라면 매출 성장의 주요 원인이 신라면과 짜파게티 같은 기존 코어 제품의 견조한 성장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동일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농심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8%, 29.8% 늘어난 5,677억 원, 23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법인 실적도 회복세입니다. 연구원은 중국 법인은 정치 리스크 영향에서 벗어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할 것이라며 현 주가는 주가 순자산 비율 1.0배의 거래 중으로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5일 삼성전기와 관련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즉 MLCC로 인해 실적 변동성이 줄었다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42% 하락해 2,000원 떨어진 13만 8,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추정치로는 매출 1조 8,900억 원, 영업이익 1,66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4%와 134.9%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되면서 세트 관련 부품 업체들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듀얼 카메라, 고용량 MLCC, SLP 기판, RF PCB 등 하이엔드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의 실적 성장세는 견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MLCC 시장은 고부가 제품 채용 증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과 MLCC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삼성전기는 MLCC의 빅사이클 장기화로 실적 변동성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NH투자증권은 5일 포스코에 대해 철강 경기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남북 경제 협력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43%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500원 떨어진 35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9일에서 31일 미국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 대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철강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포스코가 보여준 수익성 개선을 높이 평가했다며 포스코의 연결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5년 4.1%에서 2016년 5.4%, 2017년 7.6%로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9.4%, 개별 기준 13.1%의 영업이익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철강 가격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전날 기준 중국 철강 시장에서의 열연 유통 가격은 톤당 4,341위안으로 지난 3월 말 기록한 저점에서 9.9% 반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철근 가격은 10.2%, 후파는 7.5%, 냉형 강판은 3.5%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올해 중국에서 예년보다 늦은 계절적 수요가 발생해 이달 초까지도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 건데요. 이어 향후 포스코가 높아진 수익성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투자들이 오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에서 포스코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면서 철강 부문의 직접적인 협력에 앞서 북한에 매장돼 있는 지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상위 상승률 높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국보인데요. 3거래 연속 상승세에 현재 18.96% 좋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5,300원 오른 33,3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방입니다. 전일 대비 11.66% 상승해 285원 오른 2,72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수산중공업입니다. 현재 15%대 좋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300원 오른 현재가 2,3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NK물산입니다. 전일 대비 49원 오른 926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부산산업인데요. 현재 전일 대비 15.93% 하락해 32,500원 떨어진 171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대호 AL입니다. 전일 대비 12.4%대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900원 떨어진 6,44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시멘트입니다. 전일 대비 7,700원 내린 6만 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전일 대비 3,800원 내린 36,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시아경제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세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805원 오른 3,4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아이리소스입니다. S아이리소스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281원 오른 1,22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KMH 하이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6%대 상승폭으로 좋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285원 오른 13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사료입니다. 전일 대비 24%대 역시 좋은 상승폭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5,450원 오른 27,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에는 하락률 높은 종목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B세미콘입니다. 전일 대비 920원 내렸는데요. 현재가 6,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전일 대비 10.42%대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360원 내린 3,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푸른기술 4거래 연속 하락폭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2,400원 떨어진 2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MPK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9.29% 하락해 315원 내린 3,0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아티아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900원 떨어진 8,79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G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8.64% 하락해 1,300원 떨어진 13,7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투자 전략 한번 제시를 해줬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12일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시죠. 네, 리포트에 따르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고 관련주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주목받은 것은 인프라 구축 전반에 관련된 건설업종인데요. 건설주의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았지만 작년 파리 대책 이후 투자 심리가 무너지며 코스피 지수 대비 크게 언더퍼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분기 건설업종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해 무너졌던 주가가 심리 회복과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최근 주가 급등의 이유가 비단 남북 경협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네, 대북 경협주에 대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개성공단에 관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16년 2월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전면 중단이 됐었죠. 현재 2년 6개월간 방치된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 그리고 이미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이 진행이 된다면 재가동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설문 결과를 보면요. 개성공단에 재입주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율이 95%에 달했습니다. 재입주 희망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인력, 지리적인 편리성과 저렴한 물류비 등에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을 비롯해 시멘트와 철강 그리고 철도 등 다양한 종목들이 경협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등락 중인 종목은 뉴스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트럼프의 공개 서한이 25일에 발표됐습니다. 관련주는 이날 급락을 했는데요. 주말 중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28일에는 재차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분석입니다. 높아지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실함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가 되면서 건설주들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 비롯한 경협주들 다시 관심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잘 체크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 시장 동향과 함께 증시온에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